네, 미혼의 직장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세 가지 베스트 3가 있다고 합니다. 미혼의 직장인. 예. 첫째, 결혼 언제 하니? 아이고, 네. 연봉은 얼마니? 네. 남자친구는 있니? 아, 네. 이런 말 싫어한다고 하죠. 네, 이런 평범한 질문들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네. 것도 못 묻나 하시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도망치듯 빠진다고 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요즘 이런 얘기들 조금씩 듣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가족 내 청년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마 어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또 아시고 싶은 것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네. 혹은 또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청년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그 입장에 있어서 청년들의 신발을 신고 청년들이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내 호기심이나 내 하고 싶은 거나 내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줄이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엇일까 찾아서 그걸 물어준다면 청년들이 정말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너 정말 힘들지 일하는 것이 정말 요새 힘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노 열심히 해보는 참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힘든 거라든지 그래도 뭔가 호소할 수 있고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좀 물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서일까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꼰대질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게 가시밭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 예, 소통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모는 뭔가 해주려 하는데 애들은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보면 책가방도 보면 온데 쓰레기통인지 책가방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경우 부모는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 니 또 그러나 이렇게 하면 벌써 애는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엄마 또 꾸중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힘들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니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런데 그걸 나로 좀 바꾸면 엄마가 이게 참 걱정되네.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들어서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면 애들은 내 엄마가 내를 걱정해 주는구나. 이 마음이 진심이 통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런 이제 관계가 필요할 거다 생각됩니다. 이 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남자분인데 여자 조각상을 아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도저히 일하다가는 이제 피그말리온 좋겠다 싶어서 그 조각상을 여인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지성이면 감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주 그런 생각으로 칭찬 듣는 사람은 칭찬받을 행동하고 또 지적 야단 듣는 사람은 야단받을 행동한다. 어떤 세 개만 틀렸으면 어떤 사람은 세 개만 틀렸네. 어떤 사람은 세 개나 틀렸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 쪽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부모 자녀 간에는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이해하는 폭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설문지를 했습니다. 부모도 하고 학생도 했습니다. 보니까 부모들은 우리 애가 우울하다 하고 했는 경우가 0.86%입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우울하다 하는 경우가 7.37%. 특히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고등학교 올라올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 방에 있으니까 자기 방에 탁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또 그때는 부모하고 대화보다는 친구들 대화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첫째는 이제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살짜리 애가 자기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이제 엄마 내 타는 거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잘 타고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조금 끓겠어요. 근데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에이 뭐 심마가 이까지 뭐 우노? 막 뭐라 하니까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애는 보면 엄마 말 때문에 더 크게 우는 거죠. 실제로 아픔보다는 지는 좀 타고 가면서 엄마한테 잘 탄다 이 소리 듣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그 칭찬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마음을 못 읽어주고 무심하고 운다고 뭐라하니까 뭐 더 크게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마음을 읽어주는 거. 아이고 네가 잘 타고 싶었는데 참 그렇게 해서 마음이 참 안 됐겠구나. 그러면 끝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 그 이제 불침번들에 가다 보면 그 암호가 있거든요. 보통 그때 암호가 고구마였어요. 근데 이 군인은 아 발음을 못해서 이 발음밖에 못해요. 그리고 고구미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불침번 3번 이렇게 암흑하면 고구미 또 하니까 또 고구미 3번째 암흑해서 고구미 해서 탕 쏘았어요. 맞으면서 넘어가면서 김진기 이래 됐어요. 김진기요? 김진기 왜요? 감장가 고구마가 아니니까 감장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서로 의사소통이 예. 참 이해를 했으면 고금이 가더라도 아, 저 사람은 고구마라 하는 것이구나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읽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늦게 귀가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와 전화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늦는겨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겨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 들어오는 남편도 아 배우자도 아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아, 오늘 막 일이 있어서 전화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막 처음처럼 와 이리 늦었는겨 전화도 안 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늦으면 이렇게 막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처음부터 마음을 안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나 수차례 마음을 읽었는데 안 통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네. 통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죠. 예. 어떻게 하면 통하느냐.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알아주면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깊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떤 행동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부모 자녀 간에는 이런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애들 키울 때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돼야지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좀 엄격하게 꾸중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꾸중 받을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를 위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뀌면 엄격하게 막 그렇게 했다가 막 혼내고 나중에 엄마가 네 사랑한대 그다음 뒤돌아서 웃기지 마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따뜻함 이게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엄격함,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네. 이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처럼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우리 눈높이 하는 거죠. 이해가 영어로는 understand, stand는 서는 것이고 under는 밑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구리 우리가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꾸 이제 지금 개구리 시절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올챙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는 그 밑에 서서 이해해주는 그다음에 경청 잘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자꾸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되죠. 우리 보통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내가 어떻다 나의 감정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 엄마 생각에는 이게 좀 걱정이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니 또 그랬나? 그랬더니 또 엄마 또 잔소리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윈윈하는 방법. 서로서로가 이제 승리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이제 신학기가 다가오는데 노트가 있는 것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이런 노트 뒤에 쓰라 이렇게 엄마는 이야기하고 경제를 가르쳐야 된다. 애는 세공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애는 지고 또 애 주장하는 대로 세공씩 주면 그것이 또 엄마가 또 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부모가 이제 어린애들의 모델이 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 경험이 많아진 우리 이제 자녀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커지시겠죠. 그렇죠. 이런 말을 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 앞에서도 제가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네. 처음에는 조금 긴장이 좀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럴 수 있구나 이 다를 수 있구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것이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벌써 갈등이 시작되고 오가는 말들이 서로 가시가 박힌 말들이 되어서 서로 이제 다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으로 뭐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이제는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넘겨볼까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은 다시는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다시 결혼하면은요. 똑같은 대답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꽉 잡을 수 없는 관계를 네. 왜 못 잡는지를 밝혀서 예. 이렇게 꽉 잡을 수 있도록 장점을
살리고 단점 없앨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거 없이 다시 만나면 똑같은 그대로 갈 수 있겠죠. 그 중간에 어떤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차이하고 차별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차이는 보면 대상들이 서로 구별되게 다른 상태다. 의견 차이나 성격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얼굴도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등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 차별 대우를 하고 인종차별하고 그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상도 사나이하고 서울 아가씨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해서 이제 신혼에 있는데 감자를 삶아줬어요. 그래서 감자를 딱 찍어 먹는데 흰 걸 갖고 와서 짜봤어요. 그래서 경상도 이제 신랑이 여보 이 설탕 갖고 왔노? 소금을 갖고 왔노? 이래 하니까 그 서울 아가씨가 어떻게 촌시럽고 그걸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어요?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뭐 촌시럽다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막 다툼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통 보면 그런 갈등이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되죠. 그래서 못 살겠다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정답은 알고 가자. 그래서 이제 경상도 서울 아닌 강릉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예.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헤어지려 하는데 정답은 알고 헤어지려 합니다. 네. 교수님 뭐가 정답입니까? 물었어요. 교수님은 탁 머리를 껐더니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이랬어요. 그건 차이 있는 것이 틀린 건 아니겠죠. 예. 그걸 봐야 되죠. 보통 이제 놀라면 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회로. 예. 그다음에 오리는 어떻게 하죠? 물속으로 들어가죠. 똑같은 논란이지만 그건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책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했듯이 남녀가 뇌가 벌써 좀 다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상당히 좀 감성적인 쪽이 많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남성들은 좀 이성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주로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러고 부부간 이야기하다 보면 부인은 계속 뭐 좀 기다려봐라 곧 결론 나온다 하면서 계속 과정 가지요. 가다 보면 남자들은 막 속 뿌리는 하자 아이고만 차 앞으로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관계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알고 이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과 여 부부 사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부 간의 대화 원칙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는 제일 첫 번째 특효약은 감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서로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장점을 찾아가는 이 손깍지 끼듯이. 그다음 세 번째는 함께 서로 각각 다른 길이 아니고 함께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 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한테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여러 손가락을 꼭 쥐듯이 산호로 결합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부부의 대화 원칙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너무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가족 간의 갈등 관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갈등은 모든 관계에는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차이가 났죠. 그렇게 차이 나는 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너무 당연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엄마 말대로 안 해? 엄마 생각대로 안 해? 왜 엄마는 내 말 안 들어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갈등은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이제 대처할 것인가? 대처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비가 내리는데 아이고 내리는 비가 문제입니까? 가물 때는 비가 내려야 되죠. 우산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가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산이 없는 대처하는 방법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갈등 관계에서 그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갈등은 여러 관계의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갈등만 잘 해결하면 그것이 다른 갈등들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특히 부부 갈등에 대처 기술을 알면 다른 갈등도 대처할 수 있다. 부부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부부 관계의 갈등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부 갈등의 69% 3분의 2 이상은 땡땡땡 갈등이다. 땡땡땡땡 4개입니다. 뭐겠어요?
금전적 갈등이다. 금전적. 예. 그거는 한 30% 해야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속적인 갈등이다. 아. 뭐 답이 없는 갈등이다. 지속되는 갈등이다.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갈등을 없이 꼭 같이 하려면 그게 벌써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존 가트맨 경우는 이 갈등, 영속적인 갈등은 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할수록 더 힘이 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기술, 비가 오면 우산을 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혼 부부의 원인들을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 차이다, 나이 차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격 차이, 나이 차이에도 막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 나이 차이에도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친구 관계도 성격이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성격 차이나 나이 차이는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마음 닿는 데는 비난하고 니는 맨날 그러노 항상 니는 그랬다 이런 식으로 경멸하고 니는 안 된다 이주 삼주다 이런 식으로 따라지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고 그러다 보면 막 담 쌓고 나중에는 말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수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관계법도 보면 이런 이제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이런 긍정성, 능동성, 긍정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찾아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조율하는 법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사람, 욱하는 사람 있죠. 그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는 성격이 뒤끝이 없대 그것이 아니라 그건 고쳐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운동, 신체적인 운동도 있을 거고 심호흡, 깊은 호흡도 있을 거고 이건 심호흡, 마음의 호흡. 우리의 마음 답답할 때 우리가 환기가 안 될 때 창문을 열면 환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마음에 또 환기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감정 내비하기. 우리 차 몰 때 보면 급커브 이런 거 아니면 60, 70 뭐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내비게이션 이야기해 주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도 미리 좀 이렇게 내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다음 기억도 보면 자꾸 우리가 안 좋은 감정들을 하고 있을 때 같은 기억은 굉장히 심하게 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좀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4가지 생활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I'm okay, you're okay. 긍정적인 자세. 이것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I'm not okay, you're not okay.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좋고 이런 긍정적인 관계로 우리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 할아버지는 이게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하면서 나는 왜 소갈머리가 없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문신대회 대상 받았어요. 똑같은 소갈머리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런 작은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안 좋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집 지을 때 이제 위에 지붕이나 위에 건물을 어느 만큼 지을 건지 따라서 기둥이 받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게 좋은가. 미국 갑부들만 사는 썬델리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는 걱정도 없고 한데 치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왜 그러나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치매가 더 많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변화가 없는 거죠. 뭐 그 안에는 의료 시설도 다 되고 다 돼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거죠. 손을 안 쓰는 거죠. 치매가 더 잘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는 이제 나쁜 건가? 아니죠. 만병의 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트레스가 인생의 양념일 수 있다. 우리 김치 담글 때 양념 없으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양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뒹굴고 스트레스와 함께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그렇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함께 사는 우리 오랜 친구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바로 우리 삶의 슬기고 또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또 삶의 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리 보면 스트레스도 너무 일이 없어도 따분해도 이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거죠. 또 너무 바쁘고 해서 막 호란할 정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양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물론 양도 양이지만 그 질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러모로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이 정리로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고쳐야 될 예. 행동의 양식, 예. 습관 이걸로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남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제 넘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서로가 당겨주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또 수동적인 것은 능동적인 것으로, 또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트레스도 극복하면서 인생의 양념을 느끼면서 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삶의 유형도 이 3단계는 나도 죽고 니도 죽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이제 보면 한국형 부부 싸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는 나는 살고 니는 죽고 니 죽고 내 살자. 뺑소니 운전자형입니다. 2단계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윈윈 단계죠. 1단계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죠. 우리 부모의 심정이 1단계지요. 그런데 실제로 2단계, 1단계까지는 가야 되는데 실제로 부모의 마음은 1단계인데 말은 네 죽고 내 죽고 하니까 이 자녀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본 진심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로 이 단계별로 윈윈할 수 있고 정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유형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복 공식이 있습니다. 페르마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정서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는 이제 긍정적인 관계, 이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뭘 자꾸 이루고 성취하면서 그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행복의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6번으로 고맙다는 표현 많이 쓰자는 것도 하나 첨가해도 괜찮을까요? 감사, 고맙다. 예, 예. 좋습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저희 준비했던 클로징이었습니다. 감사하다, 고맙다는 표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가족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철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